안녕하세요. 미친 생각들입니다. 이번 영상은 미중 패권 전쟁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패권이라는 그 전제부터가 틀렸다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은 패권이라는 것을 다툰 적이 없어요. 물론 다른 걸로 다툰 적은 있고 앞으로도 계속 뭔가 다투겠지만 그게 패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중국이 아직 패권을 다툴 만한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과 대다수 사람들이 말하는 미중 간의 뭐 패권 전쟁, 그거는 그 전제부터가 이제 오류다라는 겁니다. 중국이 경제력이나 군사력에서 넘버 2니까 당연히 미국하고 세계의 어떤 이 왕자를 두고 한번 맞짱 뜨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세 가지 이유에서 중국은 아직 뭐 글로벌 패권은커녕 이 동북아 지역의 패권도 도전할 만한 이제 조건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자, 첫째, 중국에게는 시다바리가 없다. 패권이라는 게 뭔가요? 패권이라는 거는 지배하는 거잖아요. 지배권, 통치권. 뭐 세계 패권이라고 하면은 세계를 다스리는 힘. 뭐 지역의 패권이다 그러면 이제 그 해당 지역을 통치하는 힘. 근데 세계를 지배하든 지역을 지배하든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자면 이제 소련이 이제 붕괴되기 이전에 그 냉전 시대에는 동서 진영, 그러니까 이제 소련의 공산 진영하고 미국의 자유 진영으로 반반씩 나눠져 있었잖아요. 요 진영이라는 이 말은 이 한자를 우리말로는 이제 패거리라고 합니다. 패거리. 즉 러시아 형님 패거리, 미국 형님 패거리. 이렇게 두 패거리로 나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둘이서 패권을 다퉜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패권이라는 거는 어느 한 나라가 뭐가 힘이 아주 세서 혼자서 이게 날뛰어가지고 생길 수 있는 게 아니고, 맹주인 큰 형님하고 그 큰 형님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워줄 이 똘마니, 시다바리들이 있어야 패권이라는 게 완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로마가 유럽의 민족들을 가까운 데서부터 하나씩 복속시켰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철저하게 자기 편을 만들고 다시 멀리 있는 민족들을 하나씩 차례로 복속시키면서 패권을 넓혔잖아요. 당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당나라.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이제 오랑캐를 이제 하나씩 복속시킨 거잖아요. 주변에 오랑캐를. 그래가지고 그 오랑캐를 복속시켜서 자기 편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동서양을 연결하는 실크로드, 글로벌 패권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그 신라도 당나라 큰형님의 도움으로 백제랑 고구려 무너뜨리고 당나라 큰형님 밑에서 천년간 시다바리 하면서 잘 먹고 잘 살았잖아요. 그 송나라를 멸망시킨 이제 원나라도 마찬가지죠. 또 죽을래 아니면 항복할래. 근데 항복하면 그 대신 우리가 인종차별 같은 거 안 하고 능력에 따라서 너도 이 원나라에서 고관 대작이 돼가지고 아주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이제 이 실크로드 중간에 있던 지역 그 중앙아시아의 나라들을 전부 복속시켜가면서 러시아, 유럽까지 이게 정복해가지고 글로벌 패권을 완성했잖아요. 그러니까 즉 패권을 쟁취하거나 패권을 도전하려고 하면은 나와 함께 싸워줄 패거리, 이 똘마니, 시다바리들이 있어야 돼요. 근데 중국은 지금 시다바리가 있나요? 중국 똘마니가 있나요? 뭐 그나마 유일하게 시다바리라고 할 수 있었던 게 북한인데 이제 북한도 중국의 어떤 걸 떠나서 러시아 형님 품으로 이제 떠나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면 미국이 2차 대전 후에 왜 가난한 나라에 밀가루도 주고 우리나라도 밀가루 받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차관 형식으로 돈도 줘가지고
이제 미국의 시다바리를 막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중국 애들이 그러면 우리도 저렇게 하면은 뭐 시다바리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시작한 게 소위 1대1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대1로의 핵심이 뭐냐? 이제 중앙아시아에 있는 민족들을 복속시키고 우리가 유럽까지 쳐들어가겠다라는 거였어요. 그 현실은 어떻게 됐나요? 중앙아시아의 민족을 복속시키기는커녕 현지인들한테 복수당하고 있잖아요. 예? 얼마 전에 뭐 유럽의 유일한 1대1로 참여 국가였던 이탈리아도 이제 탈퇴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중국은 미국이라는 청룡하고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백호가 아니에요. 예? 용호상박. 그냥 한 마리 외로운 늑대인 거죠. 둘째, 중국은 패권 국가가 되어야 할 대명분이 없어요. 패권을 갖추기 위해서는 군사력 중요하죠. 경제력. 그리고 대의명분이 필요합니다. 대의명분이라는 게 뭐냐? 내가 패권 국가가 되어야 할 이유인 거예요. 논리, 이론적인 논리, 이데올로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형님 같은 경우에는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수호하겠다. 내가 그런 대의명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깃발 아래 자유와 민주라는 가치를 지키겠다라고 목숨 걸겠다고 하는 그런 동생들이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 형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 수탈당하는 인민들을 해방하겠다라는 대의명분이 있었어요. 다시는 인민이 수탈당하는 그런 야만의 시대, 중세 봉건 시대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래서 무산계급, 플로레탈리아 동생들이 목숨 바쳐서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충성을 맹세했던 거죠. 근데 중국은 대의명분이 없어요. 러시아가 뭐 소련이 했던 공산주의는 이미 뭐 실패한 뭐 그런 유물이 돼버렸고, 그렇다고 뭐 자유민주를 외칠 수는 없잖아요. 국가 이름이 인민공화국인데 공산주의 국가인데 자유민주주의를 외칠 수가 없어요. 뭐 공자 사상을 들고 나와갖고 전 세계에 공자 학원을 뭐 만들어서 뭐 이렇게 뭐 열심히 돈 처발라면서 뭐 하지만, 웃기는 거는 자신들이 문화혁명으로 완전히 부정했던 공자 사상을 다시 들고 나와갖고 뭐 자기들 공산 중국의 뭐 이데올로기다라고 떠든다는 게 굉장히 웃기는 일이에요. 응? 그러니까 뭐 주변국을 뭘까 이제 이게 설득할 수 있는 대의명분이 없어요. 자, 세 번째, 중국에는 이제 유대인 커뮤니티가 없다입니다. 이거는 좀 아마 좀 약간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전 세계 각각의 민족들은 각자 능숙한 분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과 생산에 능숙한 민족, 뭐 예술과 창작에 능숙한 민족, 뭐 운동이라든지 체력이 굉장히 강한 민족, 각각의 특성이 이제 강한 민족들이 어울려가지고 마치 우리나라의 어떤 비빔밥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인류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이후에 300만 년간 생존하고 번영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각각이 굉장히 서로 다른 어떤 개성을 가진 민족들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회 안에서도 각자 개인의 이게 개성이 다르잖아요. 개성이 다른데 잘 조화해서 사회가 이제 발전하는 것처럼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도 보면 각각의 민족이 이 특성이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도 유태인은 자본과 전략에 능숙한 민족입니다. 패권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민족적 다양성을 갖춰야 돼요. 중국은 뭐 말로만 뭐 50개, 50 몇 개 민족이지만 그거는 뭐 사실상 그 각각의 민족들이 평등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거고, 어쨌든 민족적 다양성을 갖춰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패권 국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어떤 그 선진국하고 과거 지역 패권 국가 같은 나라들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남미의 아르헨티나나 이제 브라질 이런 나라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어요. 유대인 커뮤니티라는 거가 이제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이 그 나라에 정착해서 조상 대대로 살면서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사회 집단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나라의 이제 잠재적인 어떤 발전 가능성이 높은지를 보려면 예를 들자면 어느 나라가 앞으로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런 걸 보려면 유대인 커뮤니티가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렵지만 그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같은 나라는 앞으로도 다시 엄청나게 성장해서 지역 패권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중국에도 유대인들 살죠. 근데 유대인 커뮤니티는 없어요. 뭐 앞으로도 뭐 유대인들이 거기서 자손 뭐 조상 대대로 뭐 뿌리를 받고 뭐 그럴 일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중국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 글로벌 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음에 또 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지만 그렇다면은 이제 미국 외에는 아무도 글로벌 패권에 도전할 만한 나라가 없느냐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있다면 딱 한 나라, 러시아죠.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